자, 오늘부터 고등기출 낙생고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 낙생고 이제 2학기 중간 기출 문제고 처음 시작이니만큼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올고 도형의 이동이랑 그런 것들은 좀 계속 푸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이거 풀이 영상 다 찍은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올고 도형의 이동 추가 질문 받을 거예요. 알겠죠? 간단해. 4번. 자, 집합이 여기 나와. 물론 이제 우리가 집합을 배우진 않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A하고 B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얘들아? 조건제시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조건제시법, 원소내할법 정도의 그런 단어 정도는 알 거라고 봐서 이제 조건제시법인데, 자, A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x, y를 나는 원소로 갖고 싶은데 그 녀석이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만족을 시켜, 이런 뜻인 거니까 결국은 몇 차 함수 뜻하는 거야? 1차 함수. 그래서 A하고 B라고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했을 뿐 결국은 이제 1차 함수로 표현한 거다.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A하고 B가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뭔 뜻이야? 직선 두 개가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평행하고 있다. 그럼 평행하고 있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인 거고,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의 제곱과 똑같다는 뜻인 건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항상 봐봐야 된다. 양쪽이 둘 다 k 플러스 1이 있어 없어? 있지? 여기다 마일 집어넣게 되면 제로 제로로 똑같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마일을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은 y절편으로 나와 있는 마이너스 2k가 2랑 똑같아져 버려가지고 그때는 일치가 돼버리죠. 그럼 일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아니고 바로 이제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k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성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죠. 답은 3번 이렇게 된다. 자,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런 거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냥 한 말이 아니? 자, 그 다음에 5번. 뭐 너희들이 이제 대부분 궁금해할 부분이 뒤쪽일 것 같기는 하다만, 그래도 이제 좀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보든 말든 상관은 없다고. 상관은 없다고. 자, 5번.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그린 것 같을 때 방정식이 저렇게 된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연습을 했지. 자, 이거 봐봐라. 이거는 지금 봐보면 fx, y인데 이건데, 자, 변형 x하고 y가 위치가 바뀌진 않았어.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대칭 이동부터 할까요? 평행 이동부터 할까요? 뭘 하든 답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대칭 이동? 오케이. 그럼 대칭 이동이면 x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를 둘 다 붙인 거니까 원점 대칭 이동을 하는 뜻인 거고, 그럼 이제 결국에 이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f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y는 0까지 가려면 여기서는 x축으로 3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축으로 3만큼 이동,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원점 대칭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데 이제 이것까지 좀 설명을 해야 되나 조금 그렇긴 한데 한 번만 설명할게, 얘들아. 이런 거 이동시키는 것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 가끔 보면은 특이점을 기준으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0이고 1, 마일이고, 그 다음에 2, 마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0, 마일이고 1, 마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원점 대칭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여기 좌표로 이동시키면 돼. 열로. 얘는 열로. 얘는 열로. 얘는 열로. 얘는 열로. 이동을 시키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게 지금 원점 대칭이지.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3만큼 미는 거니까 답은 1번이죠.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니까 잠깐 보여주긴 했다만 점자표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시켜가지고 연결해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저도 이동시킬 때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보여준 거고, 요거에 대한 풀이는 이제는 앞으로는 특이한 거, 어려운 거 아니면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그다음 6번.
자, 6번 같은 경우에 이제 봐보게 되면 자, 이것도 이제 집합이라서 그래도 이 정도의 집합은 그래도 쌤은 조금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지라 자, 봐보게 되면 이제 P하고 Q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저거 봐보게 되면 너희들 좀 기억 안 나는지 모르겠다. 케일러 해밀턴 정리 기억나? P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그다음 1 P 그럼 AD 마이너스 BC 플러스 단위응렬은 영행렬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다가 뭐 곱해? 여기다가 P 플러스 단위응렬을 곱해주죠. 그럼 결국 곱해주게 되면 P 세제곱 플러스 단위응렬이 돼서 얘가 넘어와서 이제 마이너스 단위응렬 이렇게 됐었던 거고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새끼 지금 뭐요? 주기가 몇이다? 6이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P의 1제곱과 그다음에 P의 2제곱과 P의 3제곱은 마이너스 단위응렬이고 P의 4제곱은 마이너스 P였던 거지 그러니까 P의 5제곱은 마이너스 P제곱이었던 거고 P의 6제곱은 단위응렬이었던 거죠. 계속 이걸 반복이었던 거야. 상황 놔둘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Q도 지금 살펴보게 되면 케일러 해밀턴 정리를 쓰게 되면 Q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니까 없고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해주게 되면 플러스 단위응렬 이렇게 나와서 결국 여기는 이제 Q제곱이 마이너스 단위응렬이었다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주기 몇이다? 몇? 4. 4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결국에 다시 얘기해서 어이구야 필기 한참 하는 거 보니까 K가 앞으로 나오구만. 이걸 다 노동으로 했어. 아이고야 수고하셨어. K 했어 K 해. 알겠어 K? K. 옛날 애들은 K 그냥 막 썼는데 요즘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Q 제곱 그 다음에 Q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응렬이죠. 볼게요. 마이너스 단위응렬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단위응렬 이렇게 나오는지라 그럼 이거에 대한 계속 반복이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조건 가하고 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X가 A의 원소래요. 그러니까 X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부분집합의 역할 원소가 아니라 부분집합 그런데 걔가 공집합은 아니야. 상황 이해되게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결국에 지금 B랑은 겹쳐지는 게 1도 있으면 안 돼. 라는 뜻인 건데 지금 요 집합이 지금 A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B를 의미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X의 위치는 A는 되면서 B는 안 되는 부분인 거니까 여기죠. 상황 이해돼 오케이? 따뜻해? 그러면 A이면서 B는 아닌 거를 생각을 해보면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순수 A를 뜻하는 건데 차집합을 뜻하는 건데 마이너스 단위응렬 해당 안 되고 얘 해당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쌤이 좀 미리 좀 풀어봤는데 P를 제곱을 한다고 해서 Q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연관성이 떨어져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문제가 물어본 건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본 거라 보통 이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볼 때 2의 원소 제곱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4제곱인데 이 새끼는 공집합은 필요가 없어서 빼기 1이 들어가서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된다. 상황 얘들아 이해가 되니 오케이? 됐어? 상황 이해됐죠? 요 정도 집합까지는 해야 된다고 쌤은 좀 생각을 해요. 아직 우리가 집합을 나가진 않아서 이제 곧 들어갈 건데 집합을 들어가진 않았지만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대칭 차집합 나오고 집합 연산 때리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오긴 되는데 걔네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조금 모르고 좀 풀고 그 다음에 푸는 게 좀 더 낫겠죠. 요 정도까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 상황 이해돼 오케이? 교집합, 합집합 기호는 볼 줄 알잖아. 컴플먼트랑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7번 봅시다. 7번 있잖아. 7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수빈이한테도 이 M 대 N에 내분되는 요 조건을 내가 이게 쓰이니? 라고 좀 물어보긴 했는데 쌤은 이 조건 가를 쓰지 않고 풀긴 했거든요. 사실 풀리긴 해요. 그렇게 안 해도. 근데 혹시 푼 사람 중에 이 M 대 N을 구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한 거야?
난 이거 그냥 자문을 물어보는 건데. 응. ABO 근데 A ABO 넓이 구한 다음에 그냥 MJ 그냥 완전 그냥 T대 1-7 넣어가지고 아 ABO 전체 넓이를 구해서 넓이 B로 걔네들을 내분점 잡아가지고 했다고? 오케이? 근데 나는 이 문제가 나는 간단해? 자 간단해? 자 선생님 갈게요. 자 8,1이고 4,3이니까 B가 4,3.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쓰이지? 나는 참 좀 의문이 들어요. A가 이제 8,1이고 얘를 A, B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갖다 이제 P1이라고 잡았는데 Y축 대칭이니까 Y축이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P1에서 이제 Y축 대칭 이동하면 여기 P2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원점 정도의 위치가 될 건데 그럼 보다시피 지금 얘네들의 넓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어봤는데 요거 그 다음에 OP1B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넓이 물어본 거거든. 근데 여기서 M대N이 왜 필요하냐 나는 조금 의문이네. 어쨌든 간단히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넓이가 몇이다? 얘가 몇이다? 얘가 8이죠. 자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얘 때문에 뭐 그랬던 건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딱히 넓이로 저걸 M대N을 구한다. 솔직히 보였지. 근데 어디? 근데 그 다음은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여기서 일단은 쌤이 이제 풀이 방식을 좀 보여주면 P1을 A, B라고 일단 두고 B라고 두고 너를 갖다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A, 이제 B가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이쪽 넓이를 구할 때 마침 얘네가 같은 선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서 지금 B에서 빨간색에다가 내리는 수선의 발의 높이 그 다음에 원점과 너를 이은 이 높이들을 각각 H1, H2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저쪽 사각형의 전체 넓이를 갖다 우리가 S라고 했었을 때 요 길이가 지금 현재 2A다. 2A 곱하기 그 다음에 H1 곱하기 2분의 1, H2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더할 건데 H1하고 H2를 더한 게 B의 Y좌표하고 똑같단 말이야. 결국은 3 곱하기 2분의 1 해서 이 넓이는 결국 3A였단 말이지. 상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런데 지금 8이라는 이 넓이가 그냥 나온 건 아닌지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거는 뭐냐면 B하고 A를 갖다가 이어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넣게 되면 이제 B가 A에 관한 식으로 바뀌잖아. 그 다음에 이제 신발끈을 썼어. 그래서 A도 구했단 말이야. 사람 나한테 되나 어깨를 집어넣고 이제 뜯어버렸단 말이지. 그럼 일단은 진행을 해보면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기울기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2y 이렇게 되고 4,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돼서 여기다 이제 y 대신에 b를 넣는 거니까 10-a가 되니까 2분의 10-a가 되거든요. 상황 이해돼? 오케이? 따뜻해? 응.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원점이잖아. 그리고 이제 신발끈을 사실 저에는 말했지만 신발끈은 사실은 학교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학교에서 알려줬다고 했으면은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고 객관식이면 전혀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신발끈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8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원점이 나왔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어? 서로 X방향으로만 서로 곱해서 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 붙여주시고 절대값 A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하면 마침 또 이제 이쁘게 또 돼요. 얘가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곱해주게 되면 4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0 플러스 A가 되겠죠.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해주게 된 A 값을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 때리면 되는 거예요. 상황 납득된 게?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제 마저 조금 더 정리해볼까요? 그리고 영상 남기고 있는데 2A 마이너스 40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지금 현재 16 이렇게 돼서 A가 몇이야? A가 12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12가 돼버리게 되면 내분점인데 내분점의 그 조건이 깨져버리잖아. 상황 이해되게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50. 내가 계산 잘못했네. 응? 이 계산 잘못했네. 2A랑 5A랑 어디 있어? 아유 이런 바보 뭉치네. 4A니까 여기 5A지. 5A 맞아. 5A. 땡큐.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이제 5분의 얼마야? 5분의 24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나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5분의 24를 갖다가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내분점이 깨져서 다른 건 안 되고 5분의 24만 되고 집어넣게 되면 이제 3A라서 5분의 70 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해돼 오케이? 근데 이제 그래도 기출 정리인데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은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하니까 M 대 N을 쓴 사람 이거 M 대 N 쓴 사람 아까 전에 지금 전체 요 넓이를 기준으로 해서 넓이 비로 해서 M 대 N을 구한다고 했는데 쌤은 그거를 미처 못했어. 뒤쪽에다 심을 조금 무게중심을 좀 뒤쪽에다가 좀 실어버려가지고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럼 구한 사람 몇 대 몇이야? 3 아니 1대 M 대 N 1대 1대 3이야? 4 1대 4야? 알았어. 1대 4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분명히 내분점이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내분점이 나왔을 이유가 있을 텐데 AB 천상 위에 있다는 것만 알려주기 위해서 쓸 수도 있죠. 왜 나오는지 알겠다. 왜 나오는지 알겠네. 문제가 맨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쌤의 풀이가 아니야. 문제가 맨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자 다시 아까 뭐 연우가 얘기했지만 AOB 넓이랑 그다음에 저쪽 넓이 8로 잡아서 1대 4라는 건 나온대. 그러니까 AOB가 10이야? 10이야 10? AOB 넓이가 10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1대 4 약간 좀 왜곡되긴 했는데 1대 4다. 상황 이해되는데 오케이? 1대 4인데 지금 맨 처음에 이 문제가 원했었던 거는 그럼 이거네.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파란색으로 쌤이 덧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당연히 넓이가 2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좌표를 일단 구해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해 보이네. 요걸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근데 내 그림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거 평행 아니야 이거? 평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 평행 안 하지? 평행 안 하지? 그렇지 않을까? 그치? 굳이 얘가 평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근데 내분점 나왔다 쳐. 그러면 내분점으로 이 문제를 저기도 평행이 아니면 왜 나온 거야? 그 사람 AB 안에 먼저 P1이 있다는 거. P1이 있다 P1이 를 얘기하려고 여기서 A 잡을 때 그럼 결국은 M에는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 그치? 근데 빠르죠. A를 구하는 과정에서 봤었을 때 1대 4가 좀 빠르긴 하네 그런 의미로 나중에 A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A를 갖다 이제 설명 이제 따게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러면 찝찝하지 않게 다 끝나죠 상황 이해됐어?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아직 안 했던 풀인데 이 A의 좌표를 여기서 구해서 그러니까 1대 4라는 것도 이거 이용해서 구하고 1대 3게 나왔으면은 요 좌표 구하고 그러면 이제 A 구하면은 여기 A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물론 결국은 여기서도 쌤이 5분의 24 말고 딴 것도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되네요 내분점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8번 푼 사람 8번 별표 치세요 별표 치
어디가? 아 진짜. 아, 진짜. 자 8번. 깜짝이야. 영상 보다가 갑자기 박주가 얼굴 나와가지고 놀랐네. 규현이가. 자 갑니다. 자 8번 봅니다. 8번. 자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하고 mx-n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몇 개의 점?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a, b의 길이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할 때 그때 이제 성분 a, b의 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잘 봐요 얘들아. 이거 8번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 문제 보고 약간 낙생고답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2차 함수 식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f라고 하자. 요 식을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얘네 만나는 두 점이라고 한다면 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 A하고 점 B를 갖다 찾아내는 게 일반적인 풀이잖아. 상황 놔둘게 오케이?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을 갖다가 Y에 관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양쪽에 K를 곱해서 이제 정리를 해줘 버리게 되면 되게 쉽게 쌤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k 제곱. 그러니까 좀 분수로 k분의 1이 나오는 게 나는 좀 짜증났어. 그 다음에 플러스 mx 마이너스 n는 0이라고 뒀을 때 이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이 지금 현재 a하고 b였다는 얘기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 상황 이해돼 볼게. 다시 원래는 지금 저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 말고 k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k분의 2 x 플러스 6k는 mx 마이너스 n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가지고 x 값을 구해가지고 이제 계산하길 바랬던 건데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런데 어차피 그 방식은 전체적으로 k를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잖아.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k가 너무 많이 나와서 k를 좀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k를 곱하게 됐어요. 이해된 게 오케이? 상황 이해돼? 된겨?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얘네들의 x 값이 각각 a의 x좌표를 뭐 알파,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근계수를 치게 되면 정리했었을 때 n-2라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2-m 이렇게 되겠죠. 2-m은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a분의 c는 6k제곱 마이너스 n는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b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얘네들의 거리를 지금 잡아보게 되면 a, b 이렇게 잡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었을 때 쌤은 이 문제 보고 아 역시 낙생고스럽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90도 이렇게 잡았었을 때 요 직선이 지금 현재 너 1차 함수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m이잖아요. 그럼 몇 대 몇이야? 몇 대면? 1대 m이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1대 m 이렇게 되고 이걸 언제 근해 공식 쳐가지고 a의 좌표를 구하냐. 이거 가뜩이나 미지수가 많은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a, b라는 것이 k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서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한 요 녀석이 무슨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요 a, b 길이 자체가 요거는 조금 잘 들어 지금 얘들아. 이거 내가 볼 때는 좀 중요해 보여. 근데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내가 볼 때 낙생고 색깔이 좀 센 문제야. 이 문제는. 이해되니 오케이? 간단히.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갖다 이제 구해주려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좀 쳐줘야 되겠죠. 변형 루트 2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6k 제곱 마이너스 n.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했더니 이 새끼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됐었던 거야. 상황 납득돼? 이해돼?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하면 일단 여기 안에 있는 걸 좀 정리 좀 할게요. 정리를 하면
정신 병신. 양쪽에다 뭐 곱했냐 지금 쌤? 근데 여기다 K 안 곱했잖아. 아씨 뭐 하는 거야? 아이씨. 실수. K 곱해야죠 당연히. 이해된 게 오케이? 저쪽에다 K 곱했는데 이쪽에다 왜 K를 안 곱했어? 마이너스 어디? K 대신 마이너스 K 어디가 마이너스 K? 옮겼으니까 그거는 이제 음수 나오겠지. 네. 그건 상관없지. 아니 n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이 왼쪽으로 옮겼으니까 이항을 해서 네. 그럼 넘겨. 에이씨, 이거 실수했다. 이런 멍청아. 이런 진짜. 얘도 오케이? 양쪽에다가 딱 이거야. 지금 진짜 아주 그냥 정말 양쪽에다 이렇게 K 곱해서 이렇게 넘긴 거야. 근데 지금 여기다 K를 안 쓰고 있었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MK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는 거니까 플러스 MK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NK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NK가 되는 거겠지. 여기가. 상황 얘들아 이해되나? 오케이? 이렇게 돼. 그리고 나서 여기가 2 더하기 MK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6K 제곱 플러스 NK 이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뭔 짓 하나 했네. 얘들아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전개한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쭉 전개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앞부분이 m제곱 k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4k제곱 이렇게 되고, 뒤에가 한꺼번에 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k로 묶어주게 되면 플러스 4n이잖아요. 4n이고 마이너스 4n 곱하기 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러니까 k에 가는 식으로 정리를 한 거야.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되는데, 이 새끼가 무슨 값에 관계없이 무슨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쌤은 이제 어떻게 접근했냐면,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이 빵빵히 처리가 돼야 이 새끼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일정한다는 뜻인 거라, m제곱은 뭐일 수밖에 없다. 24. 그리고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다만 m과 n은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물어본 게 a, b의 길이의 값을 물어봤고,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여기는 빵빵 처리가 되는 거니까 사라지고요. 자연스럽게 여기가 지금 m제곱이 24가 들어와서 여기는 5가 되거든요. 24 더하기 1이 5라서 루트 4라서 결국에 남는 게 뭐야? 10. 답은 10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 좋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8번이다 보니까 좀 뭐지? 방심하다가 통수 맞을 수도 있는, 이거 뭐 K 뭐 안 쓴 건 이거 쌤 실수고 통수 맞을 수도 있는 문제여가지고 나는 이 문제가 참 좋더라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백상이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입니다. 자 9번을 가보면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랑 B가 마사, 4가 있는데 Y축 위에 두 점 PQ와 X는 마이너스 1 위에 점 R에 대하여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의 최소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 관계 정확하게 위치하게 따져서 지금 그래프 그리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 표시하면서 지금 해보십시오. 연습장에다가 다시 한번. 이건 도형의 이동 문제예요. 이 문제는 둘레 최소값 문제, 그 문제라서 길이 최소값.
x는 마이너스 1이 필요하네. x는 마이너스 1이다. 아이씨,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x는 마이너스 1. 선생님 설명해도 돼? 이 문제? 응. 이 문제는 이제 그 길이 최소를 따질 때 그냥 단순한 어떤 이동보다는 좀 평행 이동이 좀 가미되는 최소값이거든요. 왜 그런지를 이제 보여줄 건데, 봐봐,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자, P하고 Q가 일단은 여기 위로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PQ가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P가 이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Q가 한 이 정도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이 Y는 마이너스 있는 셈이 지금 잘못 그었어요. X는 1을 그어야 되는데 Y보다 보니까 실수를 좀 하네. 내가 이해되나 오케이? 됐어? 그럼 봐봐. 여기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먼저 AP래 얘들아 AP. 그러면은 잘 봐 얘들아. AP야. AP 요거 길이. 된게 오케이? 그 다음 거기에다가 PR이야. PR. 그 다음에 RQ야. 그 다음에 QB. 조금 약간 좀 씹히긴 했는데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들이 최소가 되는데 자 미리 얘기할게 얘들아. 도형의 이동에서 어떤 최소치를 물어보면 항상 한 직선의 표현으로 해석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뭔가 좀 잘 안 보이면 어쨌든 끝하고 끝점이 한 직선에 있게끔. 자 이해된 게 오케이? 잘 들어봐봐라. 가장 먼저 우리가 조금 만만하게 볼만한 건 P잖아. P가 어느 축 위에 돌아다녀? P Y축 위에.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을 당연히 이제 이렇게 Y축 대칭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6,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결국 AP는 A'P하고 동일한 그 선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B를 봐보게 되면 이 B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갔다가 꺾였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A를 옮겨버렸는데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B에서 Q 갔다가 여기 되어 있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접어버리면 꼬여.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꼬인단 말이야. 그럼 봐봐라. 지금 여기 갔다가 다시 Q에서 R로 갔다가 이렇게 갔거든. 그럼 요 길이를 봐야 돼. 여기 약간 좀 씹혔는데 이거 안 씹히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씹혀버렸네. 요 길이 뭐 Q하고 R 연결한 거 있지. 이 거리를 이 R을 여기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이 새끼는 어느 선상에 있는 점이야? 얘는 X는 1선상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결국은 요 길이랑 똑같단 말이지. 얘랑 얘가 표시하고 얘들아. 상황 이해됐어? 따뜻해?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또 뭐냐면 무슨 길이? 뭐 길이가 남았어? 얘가 남았지? 얘도 오케이? 얘가 남았거든? 그럼 얘가 지금 현재 Y축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얘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었어? X는 마이너스 1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오케이? 자 다시 P가 Y축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R이 X는 마이너스 1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여기 지금 끊어져 있는 분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X는 1이랑 누구? X는 누구? 이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으로서 해석해도 상관이 없지. 상황 놔둘게.
이해돼? 오케이? 다시 y축이랑 x는 마이너스 1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이라니까 움직이는 점. 얘네들 한 칸 벌어져 있잖아. 그거를 여기 끊어져 있는 이쪽 여기 옮겨진 RQ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이 점과 연결시킨다라고 한다면 x는 2라는 새로운 선이 필요하죠. 자, 놔둘 때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는 이 선이 얘랑 똑같을 텐데 그럼 그 선은 또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된 게 오케이? 돼? 돼? 그러면 결국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 있었던 RQ의 위치가 노로 갔었고 그러면은 이게 한 직선상에 있었을 때가 얘네가 가장 가까운 최소치의 거리였겠지. 자, 놔둘 때 오케이? 근데 문제는 여기 위에를 Q도 지나가고 있었고 여기 위에를 얘를 이동시킨 이 P 프라임이라고 할까? P 프라임도 와리가리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아직 어딘지를 몰라.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를 이동시키고 또 얘를 또 이동시켜서 이렇게 또 선을 이쪽으로 밀었잖아.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어떻게? 그러면 애시당 쪽부터 A 프라임 자체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 좀 밀면 좋을까? 얼마? 어느 정도? 이만큼 밀면 좋은 거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해? 그럼 이만큼 밀면 얘네들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고 얘를 갖다가 이만큼 이동을 시켜서 뭐 이쪽으로 이동시켰다고 치자. 8,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이동시킨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여기 B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쭉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실제 지금 여기 위치 자 이게 표현된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얘가 지금 P의 실제 위치였던 거고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랭이랑 만나고 있는 거 요거 있죠 여기가 R'의 실제 위치였던 거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P'의 실제 위치였던 거야. 자 놔둘 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보조선이 생김으로써 얘를 이쪽으로 X축으로 이만큼 더 평행 이동을 하는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워요. 상황 놔둬도 된겨? 오케이 굿?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 서로 길이가 똑같은 걸로써 이제 설명을 해줬고 이제 8, 마이너스 1서부터 결국 마4, 4까지 일어나는 그 거리가 가장 최소치였던 거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결국 그 최소치를 구하게 되면 몇이야? 144 더하기 25 숫자도 이쁘네 아주 14 그래서 최소치가 14 그래서 이게 답은 14 이렇게 나옵니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했어? 여기 노란색 선이랑 빨간색 선으로의 이 이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이거 길이 최소값 문제 중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야. 알겠니? 야, 큰맘 먹고 영상 찍고 있는데 졸고 있는 것도 자꾸 졸고 있고 상황 이해돼야 돼. 나도 됐어 오케이? 응 됐어. 정말 진짜 어렵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보여요. 10번 한번 풀어봐봐요. 10번. (10번은) 좀 쉽지 않냐 이거? 내가 볼 때는 10번은 좀 쉬웠는데 봐봐 얘들아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10번에 봐보면 이거 집합이기는 한데 얘들아 겉만 집합이지 솔직히 말해서 함수 문제거든. 봐봐 A는 fx 더하기 gx 이 집합 문제까지는 그래도 풀어야 된다고 봐요 쌤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이 지금 3하고 a였다는 뜻인 거고 집합은 다 빼버릴게. 집합은 다 빼버리고 집합 기호는 다 빼버리고 남는 것만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하자면
얘를 만족시켜주는 x값은 지금 이제 3, 5, 7이란 말이야. 이거 이해가 되냐 얘들아?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이게 뭔 뜻이야? 해석해봐. 둘이 곱해서 0이라는 뜻은 적어도 얘네들 중에서 하나는 뭐였다는 얘기야? 하나는 0이었다는 얘기지? 이해돼? 오케이? 얘네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었다는 뜻인 거거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그 x값 중에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 여기도 3이 있어.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둘 다 만족시켜주는 f3의 값을 우리가 t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t를 갖다가 여기다 넣었을 때 결과물이 빵이었다는 얘기거든.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또 였다가 넣었을 때도 집어넣었을 때 더해줬더니 여기가 결과물이 빵이 됐다는 뜻인 거거든. 상황 이해가 돼? 오케이? 돼? 이해됐어? 돼? 그러면 그 말은 즉슨 F3을 넣었을 때 값이 0이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나? 상황 이해가 돼?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fx는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렇지? x-3을 인수로 갖고 있었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봐보게 되면 fx랑 gx가 몇 차식이었어? 2차식. 2차식인데 3개밖에 안 나왔어. 2차식인데 3개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인수들로만 채워진 게 아니라 분명히 공통 인수가 있는 상태에서 생긴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예를 들어 얘가 x-3 곱하기 x-5 그다음에 gx가 그럼 이제 한 번에 답이 나오긴 했는데 x-3 곱하기 x-7이라고 가정을 하면 둘이 더해졌었을 때 공통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x-3이 나와서 제로가 된단 말이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러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도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납득되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a는 둘이 더해줘서 나오는 값인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더해주게 되면 몇이야? 2 곱하기 x-6인 거니까 a는 몇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온다니.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했어?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10번 정도까지는 집합은 좀 쌤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 알겠니 얘들 오케이? 10번 정도까지 나오는 집합 요 정도까지는 뒤에 거는 이제 아직은 조금 배워야 되는 상태이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1번. 야 지금 이해되냐?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하고 있네. 이 자식들. 무슨 비즈니스가 그냥 좀 들어 얘들아 좀 중요한 건데. 그거 상관없다니까 그거랑.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잘 들어. 아유 저 자식 저거 아주 그냥. 자 11번. 자 11번 보면 얘네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고 x 절편이 양수인 직선을 n이라고 하잖아. 중심이 직선 n 위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c가 L과 M에 접한다. 그 C의 중심 좌표가 A, B라고 했을 때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개념이 뭐예요, 얘들아? 무슨 이동분선? 각의 이동분선이죠. 각의 이동분선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봐보자. 이 계산을 굉장히 좀 해줘야 되는 문제로서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내려가는 직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라고 봤었을 때 그 각을 이등분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찾으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노랭이를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x, y에서 각각의 이르는 거리를 구해주라고 했어. 각의 이등분선. 그러면은 9 더하기 16이니까 밑에 5. 그 다음에 절대값 3x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 1로 넘어와서 144 더하기 25로 해주면 밑에 13이 되는 거니까 13분의 절대값 12x 플러스 5y 마이너스 50은 이렇게 되겠죠. 납득해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그래. 좀
좀 복잡하게 내려고 아주 그냥 용을 썼으셨어. 아주 그냥. 자, 13 곱합니다. 숫자가 조금 커지죠. 39x, 52y, 그다음에 마이너스 520. 그다음에 이쪽 5로 곱해주게 되면 60x 플러스 25y 마이너스 250.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쌤이 뭐라고 그랬어? 벗겨준 다음에 뿔말을 붙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자,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노랭이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 선을 M1이라고 하고 하나 선을 갖다 M2라고 할게요. 물론 이제 가계 이동무선은 항상 90도를 이룬다는 건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개 구해줘야 돼요. 둘 중에 뭐가 될지를 아직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60이면 여기서부터 계산인데 21x. 아우, 내 이거 계산하다가 이거 개빡쳐가지고 진짜 던지진 않았고, 마이너스 27y 그 다음에 520이니까 플러스 270은 0 이렇게 되고, 생김새가 3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7x 마이너스 9y 그 다음에 플러스 90은 0인데, 이 중에서 지금 x 절편이 양수인 직선을 n이라고 했는데, 아, n이라고 했구나. 그럼 n이라고 했으면 n으로 나오는 것을 잡아줘야지. 잠깐 지우자. x 절편이면은 y 대신에 0을 써야 되겠지. 쓰게 되면 여기다가 써버리게 되면 얘는 x 절편이 음수야. 상 이해된 게 오케이? 얘는 음수란 말이야. 나만 풀고 있냐 지금? 지금 되냐 안 돼? 듣고 있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안 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만 남았는데, 진짜 젠장. 자, 아니야. 제로쌤은 할 수 있어. 자, 넘어간다. 자, 몇 x야? 몇 x? 99x. 아, 낙생고 씨빵 새끼들 진짜. 자, 25 넘어가면 플러스 77y. 마이너스 770. 그렇죠. 마이너스 770 이렇게 돼서 능량 처리가 되는데, 전부 다 이제 11의 배수죠. 그래서 9x 7y 플러스 7y 마이너스 70은 0 이렇게 돼서, 지금 x 절편값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양수가 나와요. 20개야. 요걸 또 보고 얘가 선택이 된 거고, 그다음 얘가 지금 봐보게 되면 지금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럼 얘는 얘가 n이었던 거예요. 얘가. 다 납득되니? 오케이? 그리고 나서 아이고 한풀 꺾였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L과 M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접하는 거죠. 이렇게 원이 접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심이 A, B가 여기 선상에 이제 존재한다는 뜻인 거고, 반지름은 몇이다? 반지름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얘기지. 상 납득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거 둘 중에 그나마 좀 편한 게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0은 0으로 좀 보여줘서 A, B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썼더니 그게 반지름 3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그 A, B가 여기 위를 지나간다 라고 해서 걔네를 연립을 땡겨줘서 A하고 B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가보자. 오케이? 숫자가 지저분한 것뿐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야. 5분의 3a 더하기 4b 마이너스 40의 절대값이 지금 현재 3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a, b가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9a 더하기 7b가 70이 돼야 된다는 뜻. 서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주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계산하셔야 되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거는 계산하셔야 되고, 그래서 A가 쌤은 이제 7이랑 B가 1이 나왔어요. 계산해서. 다만 이제 포인트를 좀 주자면 A, B는 무조건 무조건 자연수가 되는 녀석들이라서 조금 숫자를 선정할 때 아무거나 좀 선정하지 말고
자연수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 풀 안에서 좀 풀어주면 좋아요. 엄마 이제 이해가 되니? 오케이? 예를 들어 요거야. 이런 섬세함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보면 섬세함이야 섬세함. 봐봐. 절대값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4c 15인데 만약에 요 녀석이 뿔마 풀어서 3a 플러스 4b가 뿔마 15라 이해돼? 오케이? 55가 되거나 상이 이해됐어? 오케이? 55가 되거나 마이너스면 또 몇이야? 25 요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래서 뭐 연립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연수 뽑아주면 되는 거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이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 슬슬 난이도가 12번서부터 올라가지 않니? 나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12번서부터 좀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 풀 때는 선생님 풀 때는 12번서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칠판 리셋 좀 할 테니까 얘들아 좀 풀어주고 있어. 자 봅시다.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다 표시는 했어. 자 있는데 A, B는 좌표가 전부 다 모두 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된 게 오케이? 선생님이 뭐 여기다 14라고 쓰기는 했다만 14는 아니고 0 이상이라서 14랑 X축이랑 Y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그럼 얘네가 공통으로 잡혀지는 점 뭐야? 얘들아. 공통으로 잡히는 점이 B지 B. B. 그럼 B가 어디 위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여기를 B가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하나 이해된 게 오케이? 얘가 B가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무게중심의 위치가 1,2라고 돼 있는데 1,2라고 돼 있는데 1,2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면 여기란 말이지. 이해된겨? 오케이 콜? 네? 그럼 봐봐. 잘 들어와요? 자, 무게중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잡아내면 만약에 B하고 C가 여기 있었다고 치자. 상황 된게 오케이? 네? 그리고 A가 여기 있었다고 치자. A가 여기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 중선의 교점.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중선의 교점. 그럼 중선의 교점이면 BC 중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BC 중점 역시도 이 새끼도 당연히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녀석일 거고 그럼 M이라는 요 좌표도 여기 위를 돌아다닐 거란 말이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런데 무게중심이 1대 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연결시켜 주게 되면 얘네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 무게중심의 위치가 1대 2의 위치인 너가 무게중심이라는 얘기잖아. 상황 납득 완료 오케이? 그럼 여기가 지금 1,2인데
그럼 결국 BC가 어디로 잡히든 하나 놔도 되는 게 오케이? BC가 어디로 잡히든 A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밑에 있는 BC 직선과 항상 평행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거 이해가 돼? 납득이 돼? 다시 아이 나 지금 또 큰일 났어 지금 다시 봐. 자 BC가 어디 위를 돌아다녀 얘들아? Y는 어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를 돌아다니지. 근데 이제 거기 BC로 어디로 잡히든 그러니까 B는 여기 있고 C는 이제 자유분방하게 더 돌아다닐 수가 있었던 건데 얘네에게 중점이 항상 어딘가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는 딴 데 있진 않고 요 직선 위에 있었을 거란 말이지. 네? 그런데 야를 1대2로 나눈 내분된 위치가 1,2라는 건 요 위치에서 봤었을 때 A를 지나가는 너의 흔적이 자치가 밑에 있는 BC 직선과 평행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지? 이해된 게 오케이? 이 M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M의 위치가 여기 있었어. 예를 들어 M의 위치가 여기 있었어. 그럼 그랬었을 때 설령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가 1대2, 1대2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평행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같은 내분점이기 때문에. 상황 납득돼 안 돼?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 어딘가에 A가 있을 텐데 너가 지금 요 직선상에 존재를 했을 거고 요 A가 여기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상황 납득 완료 오케이? 그럼 너는 뭐냐 이거야? 얘가 평행하면서 지나간 너의 직선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걸 L이라고 한다면 한 다음에 이거 기울기 몇이었어? 기울기 마이너스 1 된겨? 마이너스 1 집중해 얘들아 집중. 그럼 일반형으로 두면 뭐라고 나와? X 플러스 Y라고 나오죠? 된겨? 그리고 나서 참고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직선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무게중심 지나가고 있는 너가 X 플러스 Y랑 똑같다라고 한다면 1, 2 잡으면 마삼은 0이었고 선생님이 한번 보여준 적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1대2면 이 차이가 지금 2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얘는 4만큼 차이가 나야 될 거라서 얘가 마치는 0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그 직선상에 A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게중심이 1,2라는 성질 때문에. 자 납득된겨? 안 돼?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이 쭉 가다가 언젠가 얘랑 이렇게 만나는 거 지금 너네 요거를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 다 더해서 3 나누는 걸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도형을 못 본단 말이야. 지금 정확하게 봐야 돼. 선생님이 그 풀이를 모르는 게 아니야. 지금 집중해서 잘 봐. 자, 여기가 X축, 여기 Y축. 잡으면 잘 봐봐 얘들아. 다시 A하고 B는 1사랑 X축, Y축 위에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표시한 요 X절편, 요 직선에 X절편, Y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A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하나 납득된 게 오케이? 이해된 게 오케이? 얘가 되냐 안 되냐?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요 새끼가 A가 여기 끝자락에 있었어.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넓이의 최대치거든. 넓이의 최대치면 여기서 평행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A, B, C의 높이는 일정이 안 일정이야. 그렇죠? 높이는 일정합니다. 높이는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밑변의 길이가 길수록 이거는 넓이가 크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려면 A의 위치가 가장 끝자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 있었어. 그럼 A가 여기 있었으면 쭉 내려서 여기 무게중심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는 요 위치가 M1 중점의 위치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된 게 오케이? 근데 만약에 A의 위치가 여기 있었어.
A가 여기 있었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셀이 연결해서 사라져. 이렇게 쭉 연결해서 언젠가 이 직선이랑 만나는 이 교점이 있을 텐데. 이해가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이 교점의 위치가 중점의 위치 M2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지. 상황 납득 완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해석을 했으면 A는 어차피 막 돌아다니고 있을 거고 BC 길이가 가장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얘들아 상황 이해가 돼? 상황 이해가 돼? 오케이 콜?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들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너 이게 지금 중점이야. BC의 중점이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요 위치에 있었다고 치자. 물론 이제 먼저 풀어본 나의 입장으로서는 A가 여기 있을 때가 최대라는 거 쌤도 알고는 있는데 저기였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그때는 BC의 중점이 여기 있었다는 뜻인 거잖아.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네? 근데 B가 돌아다닐 수 있었던 지역이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오케이? 그리고 BC는 여기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 요 선상에. 그럼 중점이 여기 있었다라는 건 BC거나, 그지? BC라는 건데 B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B가 여기 있었겠죠. 가장 길어야 되니까. 물론 안쪽으로 와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BC가 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가장 끝자락에 있어야 된다고. 시계 보지 말고 집중해. 지금 상황 이해되나? 놔둘 때 오케이? 그러면 결국 그럼 여기 있는 B1 좌표가 여기가 0,1이잖아요. 0,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M1의 좌표는 M1 좌표 몇 대면 내 문자. 자 A 여기 몇 분면 몇이야 여기 0,7 아닌가? 그죠? 요거 직선 이용하면 0,7 G가 1,2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1대2 내분점. 그럼 너는 좌표가 뭘까요? 요거 하나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뭘까? 뭐냐? 얘들아 1대2 구해줘야지 뭐. 여기 A, B라고 두게 되면 2A 대각선 그 다음에 0 나누기 3 한 개 1 이쁜 숫자는 아니네. 2분의 3 하나 이해됐어? 오케이? 그리고 또 대각선 2B 그 다음에 7 3으로 나눴더니 그게 2 땡겨?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해 땡겨? 오케이? 그럼 그랬었을 때 C의 위치는 이 정도로 보여질 것 같고 그럼 중점 좌표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였겠죠. 중점 좌표가 너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이 너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상황 놔둘 때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보면 1번일 때의 BC 길이를 보여줄. 어차피 H는 일정하단 말이야. 1번일 때의 BC 길이를 갖다 지금 우리가 따져주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3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봐야죠 얘들아. 편하게 잘 봐. 이렇게 좀 조점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 좀 쓰지 말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3이니까 길이 몇이야? 몇 루트? 3루트. 그래서 이때는 BC 길이가 3루트라고 나오죠. 3루트. 최대인지는 이제 다음부터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하나 놔둘 텐겨? 이해돼? 오케이? 그럼 다 두 번째로 아까 지금 잡아놨거든요? M2 이번에는 M2가 여기 있을 때야.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M2가 여기 있을 때야. M2였었을 때 B의 위치는 그러면은 여기 있었겠죠? 가장 끝자락에 있었던. 가장 끝자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 M2 기준으로. 뭔 이제 이해가 돼? 돼? 이해가 돼? 돼야 돼 지금. 그러면 지금 내가 칠판에다 표시를 못해 C2를. 상황 이해가 되나? 오케이? C2를 표현 못해요. 저쪽 끝자락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있을 거라. 여기
C2 여기 얘들아 이해돼? 오케이? 저렇게 될 거라서 그럼 자 갑니다. 그럼 이제 A가 또 이제 몇 콤마 몇이야 이거 7,0 사 놔두고 완료. 오케이? 그럼 1대2야. 여기가 1대2거든 또 무게중심이라 1대2인데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7이라고 나왔으니까 6만큼 간 거니까 3만큼 뒷받고 하면 되겠죠? 3만큼 뒷받고 하면은 M2는 마이너스 2였다는 뜻이 뭐고 Y좌표는 2만큼 올라갔으니까 쟤는 1만큼 더 올라가면 되겠지. M2가 3이란 말이야. 나 또 완료. 오케이? 네? 그럼 굳이 C2 좌표를 구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지금 또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요 길이의 2배죠. 저기 BC 길이가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BC 길이 잡아주게 되면 여기 B2 좌표는 여기는 1,0이기 때문에 여기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가 길이가 3이니까 3루트 2의 2배가 돼서 이때는 6루트 2라고 나온다. 상황 납득돼? 오케이? 네? 문제가 뭐 넓이 물어봤네? 넓이 최대값 물어봤네. 그럼 넓이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기 아까 전에 h가 일정하다고 했었던 그 h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상황 이해돼? 이해도 되나? 오케이? 그럼 간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칠하면 여기는 요 직선 맨 마지막에 있는 너 그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요 직선 사이에 평행한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계산 때리면 루트 몇 분의 2분의 마7에서 마1 빼게 되면 6 이렇게 돼서 루트 2분의 6 그럼 최대치니까 얘는 이제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루트 2분의 6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줘서 답은 18 이렇게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저기 뭐야 원래는 저희 무게중심의 좌표가 1,2라고 해가지고 다 더해서 3으로 나눠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좀 들어가는 풀이가 있기는 한데 아직은 너네 아직 지금 초반이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도형을 보아야 되는 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풀이로서 좀 봤으면 좋겠어.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도형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계속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납득 되나? 이해돼? 오케이? 됐어. 이 정도로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안 쉬고 싶어? 아 예준이가 안 쉬고 싶어. 오케이. 아하. 14번까지만 하고 쉬죠. 14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얘들아 이거 이해됐어? 되냐고? 응, 오케이. 14번 풀어봐야 돼. 14번. 아따 이 자식 나이 올라가니까 또 그냥 아주 그냥 응? 얼른 해봐 이것들아. 자, 너네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빨간색 펜으로. 자, 조건 가에다가 전체적으로 미줄 거. C가 C'이 뭐의 중심을 지난다? C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했어. 잘 들어. 이 위치 관계는 나중에 많이 나와. 자, 잘 봐봐. 어떤 원이 있는데 물론 평행 이동한 상태야. 반지름이 똑같아. 동일한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생기잖아? 서로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 다 납득되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연결하면 정삼각형이 나와. 길이가 다 똑같아서. 하나 납득돼? 오케이? 다시 잘 들어. 다시 그러니까 지금 정삼각형이 중요한 건데 뭐 이 문제에서는 쓰였을지 안 쓰였을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여기 중심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서 있는 이것도 반지름일 거고 요것도 반지름일 거 아니야.
된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것도 반지름일 거고 요것도 반지름인데 얘네 길이가 다 똑같단 말이야. 하나 놔둘 때 오케이? 그럼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생긴다. 상황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그런 걸 좀 미리 알아둬. 한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을 얘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거. 상황 이해됐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이 직선에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3은 0에 지금 접하는 상태라서 상황 놔도 되나?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C가 마이너스 2, 지금 1이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뭐 B가 음수면 음수고 양수면 양수대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된 거라서 너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겠어? 이거 지금 여기 중심을 셀이 연결하면 이 자식이 밑에 있는 녀석이랑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 그죠? 평행. 그럼 결국에 X축으로 A만큼 B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라는 것은 기울기에 대한 의미를 띠고 있는 거고. 상황 알려볼게? 그럼 이 기울기 잡아주게 되면 마이너스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4분의 3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상황 이해됐어요? 따뜻해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자, 또 갑니다.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지? 마이너스 2,1에서 여기까지는 수직거리가 누구랑 똑같아? 반지름하고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 2,1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5분의 이 계산할 것이에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그럼 25 올려주게 되면 이 자식입니다. 5 그럼 얘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오케이? 그러면 동시에 이 새끼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럼 피타를 써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뭘 만족시킨다? 뭘 만족시킨다? r제곱. 근데 r이 지금 현재 5라고 나와서 그럼 얘가 지금 현재 25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하나 놔두고 알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x자 방향으로 이제 서로 곱해줘가지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3a는 마이너스 4b하고 똑같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내가 네모박스 치는 얘네들을 연립 당겨주게 되면 AB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하나 이해되나? 오케이? 그리고 나서 r값까지 곱해줘서 계산 때려주면 이건 이제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60이 나오는 거야. 하나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여기는 그냥 계산하면 돼. 알겠니 얘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또 갑자기 또 얘가 또 난이도가 좀 쉬워. 그러다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16번도 사실은 좀 쉽거든요. 공감도? 16번도 좀 쉬워요. 16번도 좀 쉽고 그리고 저기 뭐야 17번 있잖아요. 17번 이거 집합을 아직 안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집합은 좀 풀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보여줄 겁니다. 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죠? 뭐야 이게 막 이런 느낌이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